자, 수학의 정서 첫 번째 기본 문제 3-1번을 보면은 x가 2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나왔어요. 뭐 이상한 놈이죠? 뭐 이렇게 x 빼기 2분의 x의 제곱 빼기 4. 자, 이거 하기 전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식으로도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수학 1에서 배웠던 건데요. 당식 fx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f1이 0이 되었어요. 그러면 fs를 인수분해 주면 분명 x 빼기 1 곱하기 블라블라 이런 형태로 이 x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인수로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 넣었을 때 1 빼기 1은 0이 되어서 f1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fs를 이런 걸 배웠죠.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fs에 x 대신 a를 대입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정리라고 fx를 x 빼기 a로 나누면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그때 존재하겠죠? 얘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죠. a 대입하면 a 빼기 a는 0이니까 사라져버리고요. fa의 값이 r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나머지가 0이라면은 식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럼 fx는 x 빼기 a를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즉 fa가 0이면 fx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1번 문제를 여기를 분모하고 분자를 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x가 2에 가까워지니까 분모는 0에 가까워지죠. 분자에다가도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니까 역시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4 빼기 4는 0이 돼요. 분모에 있는 x에다 2를 넣어도 0이 되고 분자에 있는 x에다가 2를 넣어도 0이 되었어요. 자,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0 됐으니까 x 빼기 2가 있겠죠. 자, 분자에도 x 대신에 2를 대입했더니 x의 제곱 빼기 4는 x가 2일 때 0이 돼버려요. 그럼 x의 제곱 빼기 4를 인수분해주면 뭐가 있어요? 역시 x 빼기 2가 있죠. 그럼 x가 2에 가까워질 때는 x가 2가 되는 게 아니니까 x 빼기 2하고 x 빼기 2로 약분이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남는 게 x 플러스 2만 남고요. x 플러스 2를 그래프 그려보면 1참수죠. y좌편이 1참수. 이때 x가 2에 가까워지면 자악하나 우극하나 어떻게 해요? 다 같죠? 같은 값에 가까워져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 x가 2일 때 값인 4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4랑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분모에다가 2를 넣었더니 0 됐고 분자에다 2 넣었더니 0 됐다. 그 말은 분모에도 x 빼기 2가 있고 분자에도 x 빼기 2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분모에 x 빼기 2가 있기 때문에 x는 절대 2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x가 2가 아니라면 이 약분이 돼서 어떻게 된다? fx가 x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2일 때 4지만 2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 놓고요. 0,1을 지나죠. 기울기가 2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요. 직선. 이거. 그러면 2의 자악한도 4에 가까워지고 2의 우극한도 4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분모에 x 빼기 2가 있기 때문에 x는 절대 2가 될 수 없죠.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x에다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니까 분모가 0 되죠. 분모에 있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0이 돼버려요. 분자에 있는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역시 0이 돼버리죠. 그 말은 분모에도 x 빼기 1이 있고 분자에도 x 빼기 1이 인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 해보니까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분자를 인수분해만 해볼게요. 자, x의 제곱을 묶어내버리면 마이너스 4로 묶어내버리면 얘를 x 빼기 1로 묶어내버리면 이렇게 남죠. 역시 분자에 x 빼기 1이 있고요. 분모에도 x 빼기 1이 있네요. 얘 두 개를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드디어 이제 분모하고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자,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냥 숫자를 대입한 이유는 이렇게 0이 되는 것을 없애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요거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물론 지금 상에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는데 숫자만 대입해봐요. 숫자만 0, 마이너스 4 지나고요. 그 다음에 2, 0 지나죠. 그 다음에 1, 2분의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x는 1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1에는 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자극한도 같고 우극한도 같아져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어, 그래프가 다 이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대입해도 극한값을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약분하고 나면은 남는 게 x 플러스 2만 남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미 2에서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x가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프. 자, 그래서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들어준 놈들만 약분을 해서 없애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x가 가까워지는 값을 그냥 대입만 해도 값이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x에다 9를 대입하니까 분모 0 되고 9를 대입하니까 분자도 0이 돼버리죠. 자,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약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x를 루트 x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루트 x를 제곱하면 x가 되죠. 그래서 x를 루트 x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가 루트 s 빼기 3 루트 s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가 이제 약분돼서 없어져요. x에다 이제 9를 대입해주면 루트 9는 3이니까 3 플러스 3이 되어서 6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번 문제도 보면은 x에다 0 대입하니까 분모 0 되고요. x에다 0 대입하니까 분자도 0이 돼버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유리화. 자, 분자에다가 루트 2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분모에도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이걸 곱해주면은 요놈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이것분에 루트 2x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남죠? 그다음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져요. 없어지고 xx 약분해버리고 x에 0 대입해 약분해버리면 이제 분모하고 분자가 0이 되지 않죠. 자, 약분할 건 약분을 다 해주니까 분자에 1이 남고 x에 0 대입해주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 루트 2 거기다가 루트 2를 곱하니까 4분의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겠네요.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을 대입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분모 0이 되죠.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분자도 0이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볼 거냐? x를 세제곱 루트 x 전체의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세제곱 루트 x 플러스 2
세제곱 루트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세제곱 루트 x 더하기 4. 뭐 한 거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한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나니까 여기 약분되고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분모 0 되는 게 사라져 버렸죠. 이제 얘를 대입해주면 세제곱 루트 8 같은 경우는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8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 이것도 얘 4 있죠? 12라고 하는 극한값이 나오게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세제곱 인수분해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인수분해 해주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수열의 칸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x가 무한 들어가죠? 그러니까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거 구하는 것 같아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n제곱으로 나눴죠? n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어서 n이 무한 들어갈 때 0, 0, 0, 0 돼서 3분의 0이 돼서 0 됐던 것처럼 얘도 분모의 차수가 분조의 차수보다 더 크니까 0의 수렴 맞고요.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같으니까 약분해버리면 2분의 5. 얘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수열의 칸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문제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하고 비슷한 점들을 봤었는데 그럼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수열의 극한에서 n 같은 경우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항번호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n은 플러스 무한대로 밖에 커질 수 없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이 x는 실수예요. 실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x가 플러스 무한대로도 커질 수 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똑같기 때문에 상수 지워버리고 이 루트 x의 제곱이 어떻게 나오냐면 절대값 x로 나와요. 절대값 x. 근데 x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죠. x로. 약분해버리니까 답이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도 없어지고 그런데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로 나온단 말이야. 절대값 x. x가 실수기 때문에.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 x는 음수예요. 음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로 나오고 약분해버리면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차이점. 수열의 칸은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만 갈 수 있었는데 함수의 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실수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도 똑같아요. x 세제곱이고 제곱이고 1차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얘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다 라고 하는 거. 이거 x 세제곱으로 묶어내도 돼요. x 제곱 묶어내버리면 3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5 빼기 x세제곱분의 1만 남고 x를 무한대 보내니까 0 되고 0 되고 0 되고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자,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우리가 수열의 칸에서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었거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0이다? 아니다. 얘는 모른다. 우리 어떻게 바꾸자?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꿔가지고 극한값을 구했죠. 함수의 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수의 칸에서도 여기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오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고쳐서 문제를 푸는데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 수열의 칸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유리화죠, 유리화. 얘를 유리화해주면 여기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플러스 x를 곱하고 분모에도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더하기 x를 곱하겠죠? 곱해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빼기 x의 제곱 분의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더하기 x가 되어서 없어지고 x가 무한대로 할 때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로 나오는데 x가 플러스 무한 들어가니까 얘는 x가 되고요. 뒤에 x가 있으니까 분모는 2x 분자는 없어지면은 3x만 남아서 약분해버리면 얘그 간값은 2분의 3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3번은 이번에 보세요. x가 0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는 분자예요, 분자. x분의 1 플러스 s 빼기 1분의 1인 거죠. x가 0에 가까워질 때 분모도 0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고 분자도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은 분명 분자에도 x가 있을 거예요. 자, 얘를 통분해서 더해보면 s 빼기 1분의 x가 되어서 얘랑 얘랑 약분되고 없어지죠. 남는 게 s 빼기 1분의 1만 남고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1을 볼게요. x분의 1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0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우극한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그다음 자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밑으로 쭉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요. 즉 x분의 1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다가 x에 0을 대입하니까 어때요? 0이 되죠. 자,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an 플러스 bn 요게 이제 수렴을 할 때 a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이제 수렴을 한대요. 수렴. 그럼 이제 a를 묶어내버리면 1 플러스 an분의 bn이 되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곱해서 수렴을 하려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야 된다? 0에 가까워져야 된다.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어야지 수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건데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야 돼요? 0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수렴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실제로 이제 얘를 분자에다 올려가지고 통분을 해보니까 xs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1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고 얘는 0에 가까워지죠. 그럼 얘가 수렴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통분해주면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이 되고 그 앞에 이제 x분의 1이 곱해져 있는데 자, 유리화 해주면 1 빼기 x 플러스 1 분의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얘를 통분을 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s만 남죠? 여기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여기 분자에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그 다음에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0 대입해주면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0 대입해주면 여기 1 되고 2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남게 되겠네요. 자, 이제 3-6번인데요. 어려워요 이거. 지금 fs의 그래프가 지금 1번, 2번, 3번처럼 그려져 있을 때 gfx, 즉 이제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x가 1에 가까워질 때. 자, 그럼 얘는 왜 어려웠냐면 fx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gx도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1번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에 가까워질 때 gfs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합성함수는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fx의 취역이 gx의 정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fx의 y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fx의 y값이 gx의 정역, 그러니까 x의 값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fx의 y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1의 우극한이니까 fx 여기 있죠? 1의 우극한 오른쪽에서부터 1에 가까워져요. 자, 보면 y값이 자, 위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위에부터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x축 위쪽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fs는 약간 0보다는 약간 클 거야. 약간 0보다는 큰 값을 가질 거야. x의 값이 1에 우극한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y값은 위쪽에서부터 x축 위쪽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0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지게 될 거고 fs가 0보다 약간 크니까 즉 g0의 우극한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돼요. fs가 0보다 약간 커요. 그러니까 g0보다 약간 큰 값, g0보다 약간 큰 값이니까 0의 우극한, 0보다 약간 큰 값이니까 0에 가까워질 때 0보다 약간 큰 값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1에 가까워지죠.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fs, fs고 그때 gs예요. fs가 0의 우극한에 가까워질 때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gx는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1의 자극한일 때는 자 왼쪽에서부터 1에 가까워지면은 밑에서 x축 아래에서부터 1에 가까워지고 있죠. a축 아래에서부터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죠. 0에 y값을 보는 거예요. y값. 자 1에 자극하는 a축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X축 아래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0보다 약간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즉 0의 자극한이 되고 그때 GX의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X가 1의 자극한일 때 값하고 X가 1의 우극한일 때 값이 각각 1과 2로 다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자, 합성함수는 두 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fs를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fs가 움직일 때 g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지까지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자, 2번을 볼게요. x가 1에 우극한에 가까워질 때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죠? 그럼 0의 우극한. 자, 1의 자극한 위에서부터 역시 0에 가까워져. 얘도 0의 우극한이에요. 그러니까 x가 1에 우극한으로 가까워질 때나 자극한으로 가까워질 때나 fx는 둘 다 0의 우극한이란 얘기예요. 그럼 G0의 우극한은 1이기 때문에 2번일 때 fx가 2번 그래프일 때는 x는 1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3번일 때도 보자게요. 3번일 때 보면은 자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1의 우극한도 그냥 0이고요. 1의 자극한도 그냥 쭉 0이야. 자 이것은 위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 그냥 0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때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는 그냥 0이 되고요. fx가 그냥 0이니까 g0의 값은 2죠. 그래서 3번 같은 fx를 가질 때는 gfx의 극한값이 얼마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일 때는 2가 되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합성함수다 보니까 좀 힘들죠. 이번엔 fs를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t라고. 결국에는 리미트 gt를 구하는 건데 x가 1에 가까워질 때 fs는 0에 가까워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gt가 0이다 라고 해서 그냥 g0의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저게 그냥 이제 0이 된다, 0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극한 처음 할 때 쌤 얘기했죠.
x가 1에 가까워질 때 y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x가 1의 우극한에 가까워질 때 y는 위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니까 0의 우극한에 가까워진다. 0보다 약간 큰 값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1의 자극한일 때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니까 0의 자극한에 가까워진다 라고 쓰면 되고요. 이걸 한 번에 계산을 해줘야 돼. fs가 1의 우극한일 때는 0의 우극한, x가 1의 자극한일 때는 fx가 0의 자극한. 그럼 g0의 우극한은 1, g0의 자극한은 2이므로 x가 1의 자극한일 때 값과 우극한일 때 값이 서로 달라서 1번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3-6번 같은 경우는 연습을 꼭 많이 해봐야 되고요. 이해가 잘 안되면 꼭 수업 시간 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주세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꼭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자, 볼게요. y는 세제곱. 그래프를 딱 그려볼게요. y는 세제곱. 꼭점 원점이라고 하고, 원점에서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그림을 조금 다르게 적어. 그림을 좀 더 이렇게. 원점에 있으면서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심이 Y축에 있죠.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반지름이 될 거야. 그럼 여기의 좌표는 0,R이 되겠네. 자, 점 P가 포물선을 따라서 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여기 P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을 구해라.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극한을 구해라. 점 P는 모르니까 뭐라고 잡을까요? 여기 좌표를 A라고 잡을까? 그럼 A, 얘가 Y는 X의 제곱 위에 있으니까 A, A의 제곱이 되겠죠? P점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반지름의 길이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까요?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얘가 이제 원점에 가까워지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보세요. A가 여기가 A인데 얘가 P점이 원점에 가까워지려면 A가 0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0, 0, 0, 0, 0. 오른쪽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니까 0의 우극한에 가까워져야 돼. 즉 리미트 A가 0의 우극한에 가까워질 때 반지름 길이 R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이 반지름을 A에 대한 식으로 A가 지금 0의 우극한으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R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중2 때 배웠었죠. 중2 때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관계식이 필요해. 그럼 A하고 R에 대한 관계식 뭐가 있느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중심에서부터 이 P점까지 거리가 역시 R과 같죠. 요걸 이용할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P까지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A에서부터 0을 빼서 제곱, A제곱에서 R을 빼서 제곱. 그러다 루트 씌운 게 이 길 R과 같죠. 양변 제곱해주면 정리해주면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빼기 2A제곱 R 플러스 R제곱이 R제곱이다. R제곱 R제곱 약분해서 이거 없애져 버리고 마이너스 2A제곱 R을 이항을 해주면 플러스 2A제곱 R제곱 R이 되죠. 이제 얘를 2A제곱으로 나눠버리면 R이 A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요. 2A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A 4제곱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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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해버리면 2분의 1 A제곱 1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여기다가 A가 0에 우극한에 가까워진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럼 A제곱은 A가 0에 가까워지니까 0이 돼버리고 남는 게 2분의 1만 남죠. 그래서 반지름의 극한값은 2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개수가 몰라요. A, B
얘들을 구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얘를 분리시킬게요. 이렇게 x 빼기 1분의 1 곱하기 ax 빼기 2x의 제곱.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0으로 가까워지는 것에다가 무한대로 가는 걸 곱할 때 그때 수렴할 수 있었다. 무한대로 가는 놈에다가 0에 가까워지는 놈을 곱해야지 수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배웠었죠. 자, 똑같아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 x 빼기 1분의 1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이 점근선이 되고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우극한은 1의 우극한은 발산하고요. 무한대로 1의 자악한은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요. 즉 분모만 0에 가까워지면 전체 값은 발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곱해지는 얘가 발산을 하니까 얘는 x가 1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돼야 된다? 0에 가까워져야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어서 수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자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1 대입해주면 a 빼기 2가 0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2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2x로 마이너스 2x로 묶어내버리면 분자를 x 빼기 1이 나오죠. 분모에도 x 빼기 1이 있어요. 1 넣었더니 0 됐으니까 분자에도 1 넣었더니 0 됐으니까 분자에 반드시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인수가 존재하게 되겠죠.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제 x에다가 1을 그대로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x 빼기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1인데 x가 1에 가까워질 때 얘는 0이에요. 근데 3분의 1이 됐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발산을 해야 된다. 발산하려면 분모는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1 대입해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되었고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분명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가지고 있을 거고, 자, 그 뒤에 분명 또 x에 대한 1차식이 있을 건데 곱해서 x의 제곱 되려면 여기 x가 있어야 되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b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과 곱해서 b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b가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분모에 남는 게 x 빼기 b분의 그 다음 분자인 1만 남죠. x가 1에 가까워질 때니까 1 빼기 b분의 1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가 마이너스 2니까 a의 값은 1이죠. 이렇게 해서 a 값과 b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9번이에요.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가죠. 근데 무한대로 가면 분모 무한대로 가. 근데 1에 수렴하려면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는데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되죠. 우리 수열의 칸에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fx는 분명 2x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2x의 제곱, 2x의 제곱 약분돼서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1차식하고 상수항은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자, 인수분해주면 1 빼기 2니까 여기 마이너스 fs가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죠. 얘 1이라는 얘기인데, 자, x에다가 2 대입하니까 분모가 어떻게 됐어요? 0 됐죠? 그럼 분자도 어떻게 된다? 숫자 2를 대입했을 때 아까 위에서 했듯이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된다. 그래야지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2 대입하니까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 돼야 되고,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분명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x 빼기 2를. 2 넣었더니 0 됐으니까. 그럼 곱해서 2x의 제곱 나오려면 2x 있어야 되고, 곱해서 b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있어야 되겠죠. 상수항에. 좀 이쁘게 써볼까? x 빼기 2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2x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b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x 빼기 2, x 빼기 약분돼서 없어지고 x에다 2 대입하니까 분모는 3, 2 대입하니까 4 빼기 2분의 b, 얘의 값이 1 돼야 돼요. 그럼 b의 값은 2가 되면 되겠네. 2가 되면은 3분의 3 돼서 0 되죠. 1 되죠. 자, b가 2니까 2a는 마이너스 10, a의 값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조건 이용해서 fx의 개수들을 다 찾은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